안녕하세요. CI 레벨 1의 헤지 펀드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앞에 그 목차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이 컨텐츠 목차가 있는데 거기 토픽 6의 헤지 펀드의 리딩 6.1부터 시작해서 지금 챕터 리딩으로 보면은 5개 리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딩이 6.1의 스트럭처 오브 헤지 펀드 인더스트리가 좀 분량이 많아서 이 부분에서는 뒤에 나오는 이런저런 헤지펀드의 전략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헤지펀드의 산업에 대한 예컨대 수수료 구조, 특히 수수료 구조에 되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여기 그 리딩 6.1에서 전체적인 개관에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여기서 내용을 좀 한번 오버뷰 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2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전략들입니다. 이런저런 그 구체적인 헤지펀드의 전략들을 공부하는데, 헤지펀드를 분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헤지펀드가 어떤 시장을 주로 타겟팅을 하는 겁니까? 뭐 근데 주식 시장을 주로 타겟팅을 해서 주식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뭔가 수익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에쿼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에쿼티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그런 헤지펀드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픽스드 인컴, 채권 우리는 주로 하는 겁니다. 픽스드 인컴 오리엔티드 된 데도 있고, 여러 그런 시장 단위로도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투자 시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구분하면은 전략 기준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나요 따라서. 그래서 전략을 쓰는 거는 그 시장에 상관없이 차익거래 전략을 우리가 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차익거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시장에서 차익거래 할 수 있고, 뭐 어느 시장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차익거래를 주로 하는 그런 뭐 전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 글로벌 매크로처럼 우리는 외환 시장도 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시장도 들어가기도 하고, 주식 시장 어디든지 기회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지역과 시장의 구분 없이, 투자 시장의 구분 없이 기회만 포착이 되게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펀드도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펀드처럼.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카테고리도 있는데, 우리 CA에서는 어떻게 그 헤지 펀드를 다루고 있냐면 전략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나중에 보시게 되면 14개, 15개 정도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전략은 어떻게 실행이 되는 겁니까? 구조는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CAI가 이 헤지 펀드류를 공부를 할 때에 실제로 내가 헤지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통 투자를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식과 채권처럼 거기에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헤지 펀드를 끼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헤지 펀드를 어떻게 내가 분석해야 되나요? 뭘 알아야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 투자에 대한 어떤 분산 투자의 수단으로서 헤지 펀드를 갖다가 편입시키고자 할 때에 그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또는 뭐 위험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각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실제로 트레이딩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주 뭐 디테일하게 우리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서 뭐 주막한 성격으로 흘러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깊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이렇게 보면서 대충 해보면 좀 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주 쉽지도 않습니다. 딱 시험 목적 정도로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벨 1 시험이 대부분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시험 많이 넣다 보니까 이것도 암기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암기하는 게 좀 쉽고요. 이해가 안 되면 막무가내 암기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좀 이해를 하면서 암기하는 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페이지를요, 143페이지로 갑시다. 자, 143페이지 리딩 6.1에 Structure of the Hedge Fund Industry가 있습니다.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Hedge Fund. 헤지 펀드의 특징과 그 다음에 헤지 펀드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유형은 헤지 펀드를 구분한 겁니다.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먼저 144페이지에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Primary Elements of Hedge Fund라는 게 있는데, 헤지 펀드가 Alternative Investment Opportunity다. 그렇죠. 대체 투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는 그런 R 투자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헤지 펀드 differs from traditional investment with respect to 어떤 점에서 다르냐? 첫 번째 보면은 regulatory structure, 규제가 다릅니다. 헤지 펀드는 사모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또 compensation structure, 보상을 해주는 구조가 또 다릅니다. 이 compensation structure는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어떻게 우리가 수수료를 줄까요? 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 이런 펀드들은 성과 보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운용 수수료만 있습니다. 그 전체 운용 규모 대비 몇 퍼센트를 운용 수수료로 우리가 취합니다. 이렇게 그 운용 수수료만 있는데, 뭐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프로핏 쉐어링을 하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하고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헤지 펀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스트럭처, 그리고 거래를 하는 구조도 되게 많이 다르죠. 그 트레이딩 스트럭처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전략이 막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달라요. 규제 관점에서 많이 다르고, 사모펀드다 보니까 규제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의 구조가 다릅니다. 펀드 매니저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전략들이 다 달라요. 자, 먼저 레귤레터리 스트럭처를 한번 보시게 되면, these hedge fund are privately organized 사모펀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generally unlisted,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비상장으로 그냥 자금을 모으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리고 because they are privately organized hedge fund are not heavily regulated. 규제로부터 좀 자유롭다. Hedge fund fall within the safe harbor exemption of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년도. 1940년도에 미국의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그게 제정이 되었는데, 이 투자회사법에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이런 것처럼 규제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뮤추얼 펀드들입니다. 뮤추얼 펀드. 상장이 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퍼블릭을 대상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장 펀드,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이 규제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헤지 펀드는 말이죠. 거기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그 법으로부터 Safe Harbor Exemp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Safe Harbor Exemption은요. 공시와 관련된 disclosure requirement가 있어요. 공시를 반드시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로부터요 좀 면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비상장이고 그 다음에 3호로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시 요건이 좀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요. 근데 상장형 같은 경우는 또는 퍼블릭을 대상으로, 공공을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모아가지고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펀드들은 그런 것들은 규제로부터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요건도 되게 많고요. 근데 얘는 이제 공시 요건으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 Safe Harbor Exemption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This means that hedge funds do not have to deal with the filing, disclosure, record keeping, and the various reporting requirements to which mutual fund must adhere. 자, 이게 Safe Harbor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지 펀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니까 파일링 이제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디스클로저 공시하는 거, 감독기관에 뭔가 신고를 하고 공시를 하고 이러는 것부터 자유롭습니다. 근데 뮤추얼 펀드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고요. 근데 이런 좀 disclosure exemption, 그러니까 공시에 대한 예외를 갖다가 인정을 해줬는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그 대가로 뭘 해야 됩니다. 헤지 펀드가 해야 되는 게, however, the safer exemption prevent hedge fund from raising capital in public offering. 공모로 돈을 모을 수는 없어요. 이걸 갖다 이제 공시 요건으로부터 면제시키는 대신에 공모의 형태로 돈을 갖다가 모으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는 공모의 형태로 돈을 모으지만 헤지 펀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헤지 펀드 are much more restricted than mutual fund in allowing investors to invest in their fund. 그리고 규제가 훨씬 더 뮤추얼 펀드보다 훨씬 더 보게 되면 이런저런 투자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헤지 펀드에. 그래서 investors in hedge fund are primarily wealthy individual, accredited investors and qualified purchasers. 이게 이제 투자 적격자라야 되는데, 적격 투자인, 적격 투자자, 적격 투자자만이 이 헤지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인다우먼트, 펜션 펀드 이런 기관 투자자만 또 이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개인으로서의 적격 투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개인으로서의 적격 투자자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금액이 얼마 이상을 투자하는 거며, 소득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여기서는 다 빠졌으니까 다루지 않습니다. compensation structure, 이제 보상의 구조인데, 이 compensation structure는 펀드 매니저한테 주는 수수료 구조예요. This fund offer manager performance-based incentive fee. 이게 좀 독특한 거죠. 일반적인 펀드는, 뮤추얼 펀드는 이렇게 퍼포먼스와 관련된 인센티브 피는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that attract
엘리트 매니저스 with a more sophisticated strategy.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전략 면에서 뛰어난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그 펀드 매니저들 갖다가 많이 유인을 합니다. 이 산업으로. 자, 그리고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이 트레이딩 전략의 이제 플렉시빌리티죠. 투자 전략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는 롱 포지션 하나밖에 안 돼요. 사서 그냥 들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을 내자 이런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숏, 롱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지 펀드 can be managed with more flexibility in 6 ways. 6가지 점에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데 자, 그게 투자와 관련된 유연성이에요. 거기 첫 번째 보면 invest in private securities and real estate.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고 비상장 자산에 대해서도 비상장 주식에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use leverage sometimes in high amount. 강력하게 레버리지 할 수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레버리지 제한이 있죠. 할 수 없는데 여기는 레버리지에 관련된 게 굉장히 좀 유연합니다. 그리고 use derivatives including long and short futures position in the buying or writing options. 그러니까 선물 거래, 옵션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롱 또는 숏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규제가 거의 없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sell securities short. 공매도 할 수 있다. 뮤추얼 펀드는 공매도가 안 되는데 롱 포지션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숏 포지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use of complex active management strategies and dynamic risk exposure. 아주 뭔가 독특한 상품, 컴플렉스한 상품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전략도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컴플렉스한 전략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가 있고요. 자, 아주 뭐 유연하고 다 유연하죠. 근데 투자 전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유연합니다. 밑에서 헤지 펀드 industry growth and concentration 있는데 헤지 펀드가 대단히 그 성장세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one reason이요. one reason. That hedge fund typically enjoy low correlation with other asset class. 다른 자산 클래스, 이 다른 자산 클래스라는 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 클래스인데, 이 전통 자산 클래스에 비해서는요, 걔들하고 코릴레이션이 되게 낮습니다. 코릴레이션이 낮다는 이야기는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예요, 헤지 펀드가. 다른 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잠잠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분산 투자의 효과를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another reason is to access the flexibility. 투자의 유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리스크까지 봤었죠. 전통 투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투자 유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simply tracing returns since hedge fund have the potential for large superior returns given the unique risk they assume. 이 헤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독특한 리스크 전략들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주 뛰어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하고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그냥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145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The driver of a decline in number of hedge fund launches in partly due to industry consolidation. 이 헤지 펀드의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는요, 헤지 펀드의 규모가 점점 커졌다는 얘기예요. 통합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저런 조그만 헤지 펀드들이 묶여져 가지고 큰 헤지 펀드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전체로 헤지 펀드 수는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컨솔리데이션 때문에. 자, 그게 which refer to increase in percentage of a market represented by relatively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헤지 펀드가 시장의 대부분을 갖다가 좌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Why such high concentration in the largest hedge fund? 그 이유는 institutional investors showing strong preference for large hedge fund vendors.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대형 헤지 펀드 쪽으로 되게 많이 컨솔리데이션 되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냈어요. 기관 투자자는 과거 원래 헤지 펀드의 이제 오리지널이 기원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하이 넷 웰스 인디비주얼, 금액 자산가를 위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액자산과 같은 개인들의 이렇게 그 투자 도구였는데 이게 점점 기관들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은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산 클래스가 있단 말이죠. 에셋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한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기존 에셋 클래스하고 코릴레이션이 좀 낮은 자산들이 필요하고 그걸 보니까 헤지 펀드가 있어요. 헤지 펀드를 갖다 그럼 편입하면 좋겠네.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 펀드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투자자로 들어오는 거죠. 운용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관 투자자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는 헤지 펀드에 투자할 때 그냥 뭐 개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돈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듀 딜리전스 실사가 굉장히 까칠합니다. 까다롭게 이제 실사를 하죠. 그래서 조그만 소형 그 헤지 펀드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운용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인프라가 제일 안 돼 있어요. 소형 그 헤지 펀드들은. 대형 헤지 펀드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 투자와 관련된 프로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리포팅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일종의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대형 헤지 펀드들은.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그런 대형 헤지 펀드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헤지 펀드도 자연스럽게 대형 헤지 펀드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재편되고 통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